이 차의 최대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제가 느낀 감정만 말씀드릴게요. 이 차를 사면 바이크를 한 대 더 사는 거와 같은 느낌이다. 그게 이 차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크를 타면 엑셀을 당기면 당길수록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과 엑셀을 놨을 때 바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퉁퉁거리는 느낌들이 모든 거를 이 차에 접목되어 있다. BMW가 나오는 바이크 종류들인데 그 느낌과 이 차의 느낌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잠깐 놓고 한번 밟아 볼 건데요. 이렇게 밟으면 차가 안 나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전면에 지금 찍어주시면 커브 와인딩 코스가 있는데 이런 게 120, 140을 밟아도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누워서 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내 몸을 지금 옆으로 돌리면서 와인딩 하는 느낌이 바이크랑 거의 흡사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차를 세우고 싶을 때 차를 멈출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차는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ABS가 적용을 안 해요.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좋기 때문에 ABS가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차를 받고 잠깐 타는 동안 스포츠 모드로 하고 도로를 주행했을 때 조석에서의 느낌은 순수하게 바이크를 타는 미션 느낌, 나갔다 멈췄다 나갔다 멈췄다 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토 모드로 놓고 있잖아요. 내가 바꾸고 싶을 때 기계가 알아서 바꿔준다.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을 악셀러를 밟치고 나갈 때 이 느낌이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미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는 이런 느낌,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오토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다. 지금 속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차의 흔들림은 굉장히 적다. 노면을 잘 타고 잘 읽어서 나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바이크를 한 대 더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단점이 혹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시트가 포지션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이 정면으로 포지션이 잡혀야 되는데 이 차는 이상하게 포지션이 왼쪽으로 내가 돌려요 자꾸. 척추가 돌아가는 느낌이 느껴져요. 지금도 제 자세를 보면 이 포지션이 약간 돌아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강제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몸을. 그러니까 요 시트가 뭔가 나를 딱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 Z4 사시기 전에 어떤 차들을 고민하셨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꽂혔어요. 주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뭐 뚜껑 열리는 차를 사고 싶다 이런 말 하는데 돈 아껴라 돈 아껴라 이런 말을 하다가 내가 우연찮게 꽂혀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벤츠 가브리올레 쪽에 꽂혔는데 난 안 이뻐. 뭔가 안 이뻐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하다가 갑자기 신형으로 440i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는데 차가 안 나와. 안 나와. 3월달 신청해서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뚜껑이 열리는 대안이 W에는 G4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G4를 신청을 막 했는데 7월달에 차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사게 됐죠. 독자분들께서 사장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민정보 시스템의 대표 조환성이라고 합니다. 업종은 컴퓨터 통신공사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제가 너무 소개를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 결혼하셨죠? 결혼했죠. 당연히 아기도 있고. 이 차주께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유부남한테는 요 Z4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이제 분명히 있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주는 즐거움도 따로 있어요. 그 차주님도 자녀분이 셋인 걸로 아는데 Z4가 주는 지금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사기 전에 일단 희망이 있어요. 내가 뚜껑이 열리고 이런 차를 사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내 옆에 앉을 것이다 한 번쯤에 기대심이 있거든. 그리고 차를 사게 되죠. 현실은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모두들 그 희망과 꿈에서 일찍 깨어나시고 차를 구매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우리 자녀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태웠어요. 집사람도 한 번씩 타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차를 사면 안 된다, 뭐 가족을 위한 차다, 이거는 아버지들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뭐 카니발에 산다거나 이러면 온 가족들을 태우고 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때로는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시간도 필요하고 자녀가 3명이면 각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것만 가족이 아니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각자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 이 차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트를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는 전혀 안 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네. 오신다 그래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맛집조차도 못 찾았어요. 많긴 많은데. 네. 사업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이 차를 타면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까요? 이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하루 일을 하고 퇴근할 때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때 뚜껑을 열고 퇴근을 하게 되면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저녁에 별을 보면서 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색다른 또 즐거움이 진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네네네. 별만 보는 게 아니고 뚜껑을 열고 비도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느낌은 어떨지. 이 네. 차는 감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감성이 내가 상상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체를 하기에 좋은 차다. 그래서 눈도 맞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그렇게 해보면 또 다른 재미나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왔네요, 이 차를 사고. 나 자신한테 줄 수 있는 행복. 야, 진짜. 그럼 이번에 한번 차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저는 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이 차가 주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컨버터블의 차에서는 강렬함 그리고 고성능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흰색과 검정을 선택했을 경우는 아름답지 못하다. 레드는 저에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정열적인데 그러기에는 그 정열이 결혼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냉철함과 이런 면을 가지고 차가움과 냉철함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의 색상이 이 차랑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사노 골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즘 정차 상태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잖아요. 컨버터블 이제 오픈하는 거. 실제로 뚜껑을 열 일이 많이 이제 있으신가요? 뚜껑 매일 엽니다. 집에 갈 때 마음을 모든 악기운을 버리고 갑니다. 낮에는 제가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옆에 차들이 있는데 민망함을 무릅쓰고 뚜껑을 열고 있는데요.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햇빛이 들어오면 얼굴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촬영하시고 계신데 눈을 지그시 감게 되고, 처음에는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뚜껑을 열고 낮에 대로변을 막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현실은 뚜껑을 여는 순간 머리가 뜨겁다, 얼굴이 스테이크가 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가급적이면 뚜껑을 낮에는 열 수 없다. 햇빛을 구름이 좀 가려주면 열어도 된다. 그게 아니면 열지 말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시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차장에 갔을 때 문이 길이가 조금 더 일반 승용차보다는 기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게 옆차를 충격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문을 열지 못하는.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컨버터블 말고 쿠페 세단 형태 있죠, 우리 쿠페. 그 차가 이제 문이 2개나 이런 건데 저는 애초부터 2인승을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면 문이 기니까 옆차랑 부딪혀서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뚜껑을 열면 뛰어서 내리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컨버터를 구매를 했거든요. 쿠페는 문짝이 열리지 않으면 못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문이 좀 길어서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두 번째, 가장 이 컵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거나 뭐 표를 받거나 영수증을 받을 때 동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컵홀드에 이제 동전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영수증이나 이런 걸 놨을 때 뚜껑을 열고 뭐 딱 하면 영수증이 하늘로 날아간다. 그래서 항상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쭉 가다가 방지턱을 넘었을 때 다 괜찮아요. 앞쪽의 느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내려올 때 뒤에는 철뭉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한 느낌. 나는 이 차를 살 때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지만 딱딱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뭔지를 몰랐는데 차를 사고 타고 다녀보니까 앞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는 5대5로 비율을 나눈다고 치면 D타이어에서는 철뭉치가 있어서 그대로 스프링 없이 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유튜브를 엄청 봤어요. 제가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기 보시면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닐 때 그때 시끄럽다, 소리가 커지니까. 하지만 컴포트 모드에서는 시끄럽지 않다. 그래서 이 차는 컴포트 모드로만 달리면 뭐 굳이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충분히 둘이서 대화도 하고 음악도 틀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차가 20i라서 차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잘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바꾸세요? 마음대로 내 차인데. 스포츠 모드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가 잘 나가요. 단지 하나 우리가 출발할 때 바퀴가 헛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엄청난 고성능을 가지고 한다면 이 차는 맞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1500kg 정도 되는 차량 무게에서 2000cc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악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일반 차들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힘이 딸린다, 차가 안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타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코너링인데 그 코너링에 대해서 좀 만족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지. 쉽게 말하면 이 차는 코너링을 위한 차라고 해도 무방하다. 모든 커브길을 만나면 이 차는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고 차가 코너를 잘 빠져나간다. 나의 운전 실력과 상관없이 코너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차다. 특히 여자분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건데 그때는 국산차를 타시고 Z4를 타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방지턱 넘을 때 아래가 닿는 경우도 이제 가끔 이제 있거든요. 방지턱 자체가 높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방지턱을 높게 만든 사람들을 뭐라하고 싶어요. 차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적어도 운전할 때 방지턱을 넘을 때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높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틀려요. 당연히 컨버터블의 형태는 차체가 낮게 설계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고성능을 원하고 고속으로 밟으려고 하고 코너를 돌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으면 흔들림이 심해져서 뒤집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자체는 낮게 설계되는 게 맞는데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낮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방지턱의 높이를 합리화시키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번에 유지관리 말씀드릴게요. 그 연비는 지금 어느 정도 신경 쓰시나요, 연비? 사실 신경 안 써요. 연비는 신경 안 쓰고. 근데 기름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에코 모드로 달릴 때는 고속도로 연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국도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운전을 그렇게 못해요. 이 차가 에코 모드로 달린다? 국도에서? 그럼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 차의 그 강인함과 달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에코를 못 넣고 컴포트와 스포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때로는 막 옆에 내 차 봐라 이럴 때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컴포트와 그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아무래도 연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일주일에 6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고급류 넣으세요? 일반유 넣으세요? 신경 안 씁니다. 사실 고급류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아직 일반유만 넣어봤고요. 고급류 찾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차도 그렇게 안 해요. 어느 날 꽂히면 세차하고 오늘 저 온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집사람과 둘이 같이 이제 세차를 했죠. 역시 우리 집사람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람 최고입니다. 인터뷰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 좀 있으실까요? 대상을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에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고 햇빛은 뜨겁지만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마음이 편하죠, 진짜. 마음 편하고 왜 이런 누구나 다 추천을 하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 동생, 딸 뭐 이렇게 해서 몰 수만 있다면 높이를 맞춰서 하늘과 유리를 같이 본다면 이 감성이 모두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인생에서 오픈카를 탈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오픈카를 타볼 수 없다라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타볼 수도 있는 건데 뭐 렌트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즐거움과 감성을 술 먹고 노는 거에만 즐기지 말고 감성으로서 이런 느낌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같은 차를 타면서 다른 느낌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좀 너무 색다르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사람한테 고맙고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의 힘의 원천. 그리고 항상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딱 중심이 되어주는 아내한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나중에 죽을 때쯤 퇴직금 줄게. 퇴직금 줄게.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